오랩유튜브 저는 미쿠과제 전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 2 감염자 수는 39,00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로써 미국의 총 감염자 수는 575만 명이고요. 미국의 총 사망자 수는 17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또 1일 사망자잖아요. 1일 사망자는 480명이 나왔네요. 네,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는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감염자 수도 굉장히 내려가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지속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미국 대선에 맞물려서 정치적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느리게 해가지고 감염자가 늦게 나오는 건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나온 곳은 테스트를 많이 해서이기 때문에 펀딩을 줄이겠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거네요. 어쨌든 닥터 파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승인이 빨리 되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FDA를 굉장히 압박을 했잖아요. 빨리 코로나 백신 나오게 승인 빨리 하라고. FDA가 딥스테이트인 마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이제 반대되는 자신의 선거에 불리한 쪽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정확한 팩트를 주지 않고 그냥 너 딥스테이트지?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뭐 어쨌든 파우치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좀 제대로 나와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승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쫓기지 않고 정확하게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FDA 국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혈장 치료에 대해서 승인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FDA 승인을 받아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치료 효과를 좀 과장되게 FDA 국장이 얘기를 했다고, 오늘 너무 과장되게 얘기했다고 자신이 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혈장 치료가 뭐 이펙트는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현재 이제 미국 대학교들이 조금씩 리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리오픈을 지금 일주일째 하자마자 많은 대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시 학교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엘라바마에 있는 대학교는 학교 리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566명이나 나와가지고 다시 학교를 클로즈 했고요. 아이오와 대학교 역시 학교 리오픈을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30명이 나왔고요. 오하이오에 있는 대학교는 대학교 오픈하기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에 대해서 위반한 학생들 200명이나 정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리오픈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 미국 대학교들이 리오픈을 강행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결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폭등세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오픈했다가 다시 문 닫는, 학교들이 리오픈 하기 전에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국에는 미국 독감 플루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이 플루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딜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려가지고 어린이가 한 명 사망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첫 번째 어린이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학교가 리오픈이 계속 많이 되면서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계속해서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이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이펙트,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월마트에 있는 한 매장에서 어느 한 건강한 체구의 남성이 지나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허그를 하면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고 지금 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이렇게 허그한 사람들 중에는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완치돼가지고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은 이 사람을 수배를 해가지고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악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고 요거는 진짜 오바 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외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와이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네요.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 아시죠? 굉장히 달리기가 엄청나게 빠른 우사인 볼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현재 자기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홍콩에서는 33세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치가 됐다가 다시 걸리는 리인펙트 된 첫 번째 오피셜 기록된 사람으로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 홍콩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벨기에, 네덜란드에 있는 남성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완치가 됐다가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낫는다고 해도 항체가 지속적으로 평생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몇 달만 항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마스크는 이제 의무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학생들 12살 이상 학생들에게는 마스크를 의무화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프랑스에 있는 세계 최대 누드비치가 있는데요. 그 누드비치에서 옷만 벗는 게 아니라 마스크까지 벗어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140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요. 그 누드비치 안에서. 옷은 벗더라도 마스크는 벗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보고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르헨티나에서도 지금 난리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어저께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382명이나 나왔다고 해요.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자국민들을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에 대해서 수출을 한다고 했는데 벨라루스가 러시아산 백신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은 한국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한국 뉴스가 조금씩 보이네요. 어저께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80명이 나왔네요. 그리고 요번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더 퍼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2단계잖아요 3단계로 갈지 안 갈지를 또다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셧다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하기 전에는 수많은 걸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지 않으면 웬만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66명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샵 가도 그냥 투고만 해와야지 안에서 마시는 거는 위험할 것 같아요.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를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9월 11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로 보고 있어요.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어느 정도 계속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쟁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아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는 거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줄이는 거. 그건 모르죠. 홍콩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조금씩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 위스콘신에서는 이틀째 블레이크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폭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한테 총을 7발 맞은 이 제이콥 블레이크는 29살인데요. 흑인이죠. 현재 밀워키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허리 밑으로 마비가 된 상태라고 해요. 블레이크는 그 사건 현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리고 있었는데 왜 경찰이 블레이크를 그렇게 조사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블레이크도 좀 잘못하긴 했죠. 경찰이 총을 겨누고 스탑하라고 하면은 좀 무서움을 느끼고 스탑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을 무시를 하고 그냥 자신의 차에 무조건 걸어간 거죠. 근데 경찰이 봤을 때는 또 경찰이 또 많이 죽거든요. 그런 단속을 함에 있어서 범인들의 쏜 총에 맞아서 많이 죽기 때문에 경찰들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흑인이 자신의 차 드라이버 시트에 가서
총을 꺼내서 자신을 쏠 수도 있으니까 총을 들고 흑인한테 멈추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드라이브 시트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총을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이 무서우니까 총을 막 쏜 것 같은데, 근데 총을 좀 너무 많이 쏘긴 쐈어요. 7발이나 쏴가지고 그래도 안 죽은 게 다행이긴 한데 지금 현재 허리 밑으로 지금 마비가 됐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어쨌든 이 블레이크 사건 때문에 아직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블랙 라이브 매터 시위를 더 불지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스콘신에서는 계속해서 시위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시위가 지금 조금씩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LA 다운타운에서도 시위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해요. 어제 150명 이상이나 모여가지고 시위를 좀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토요일이죠. 8월 22일 한 4일 전에 루이지애나에서도 경찰에 쏜 총에 맞아가지고 흑인 31살 흑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저스티파이가 되는 게 이 흑인이 칼을 들고 어느 상점 파킹락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칼을 들고 처음에는 이제 테이저건을 쐈는데 테이저건이 효과가 들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총까지 쐈다고 하는데요. 근데 총을 쏘더라도 사람 죽일 때까지 쏘지 말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니까 다리 같은데 좀 맞춰 가지고 좀 사람 안 죽이는 것까지 좀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듭니다. 어쨌든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삼가 고인의 면목을 빌고요. 얼마 전에는 민주당 내셔널 컨벤션을 했잖아요. 어저께는 공화당 내셔널 컨벤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오피스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회사들의 직원들을 자택근무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무실들이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업부동산에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걸프 마이애미 지역이죠. 동부에 있는 걸프 지역에 허리케인이 지금 상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로써 상륙하는 지역에 수십만 가구한테 대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이 지금 미국 동부로 옴에 따라서 오일 가격도 지금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300불을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받을 수 있다고 엊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300불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현재 받고 있는 실업수당이 100불이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100불이 넘지 않으면 300불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다는 소리가 되네요. 그리고 폭스 뉴스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로써 지금 현재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내놓는 뉴스를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허리케인이 지금 미국 걸프에 상륙 중에 있는데 이 상륙 중에 있는 거에 따라서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 좀 플랫하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8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실업자 수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자리 역시 많이 창출되지 않을 것으로 당분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달러를 무진장 지금 찍어내고 있잖아요. 달러 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9월달에 새로운 배터리 신기술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달에 그 배터리 신기술을 발표를 하면은 주가가 또 꿈틀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는 직원들 19,000명이나 자른다고 예고를 했네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조만간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는 4만 명 가량의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좀 이따가 옐로스톤 로드트립 영상 또 올라갈 테니까 그것도 또 봐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